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하정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면 코로나 일이 있고 나서 유발 하랄이라고 유태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스인가 외국 신문에 글을 써가지고 좀 많이 회자가 됐어요. 이 코로나라는 폭풍을 지나갈 거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미래는 달라질 거다. 그 선택이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 나누고, 그것이 우리 교육한테도 저는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유발 하라리가 두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다들 집에 갇혀가지고 집 밖에 못 나오는데 전화기나 뭐 이런 거로만 소통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학교와 대학 전체가 온라인에 접속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해버렸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교육받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렇게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기사를 막 쏟아내죠. 또 집에서 했더니 이게 애들 교육이 아니라 부모 교육이다. 부모가 지켜보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애들은 뭐 컴퓨터 켜놓고 딴짓한다. 지들끼리 문자 보내고 난리친다. 뭐 이래 교육이 되겠느냐? 비판이 엄청 많잖아요. 실제로 그 비판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 따져봤더니 뭐 어이없다, 뭐 의미 없다, 불편하다, 걱정 많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개학을 하면 될 거냐 하면 아닐 수도 있죠. 가을 되면 더 심한 또 2차 폭풍이 일어날 거니까요. 이게 가을에 끝날지 내년에 또 이렇게 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 미래에 재택근무, 가정에서의 교육 이런 걸 생각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미 미래가 앞당겼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학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게요. 지나간 장면이 뭐냐면요, 스카이캐슬 얘기였어요. 스카이캐슬 반영되면서 학생 기록부, 학종부를 폐지해라, 뭐 입시가 불공정하다, 정시 확대해라 이런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전부 다 부모 재력이 많은 잘 사는 집 애들은 뭐 소개서도 잘 쓰고 대학 가기 편한데 가난한 집 애들은 불평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교육부가 꼬리 내렸죠. 정시 확대하는 걸로.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사업가가 이런 부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에 벌어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미네르바 대학,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는 인터넷으로 다 강의합니다. 전 세계 학생들 대상으로. 대학 수능 시험 이런 거 쳐서 그 점수로 가는 대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각자가 자기소개서 잘 써서 그걸로 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면접을 화상 면접을 해가지고 전국에 전 세계 6개인가 이렇게 학교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학교가. 근데 그 학교는 무슨 강의를 이렇게 하는 학교는 아니고요. 강의는 다 인터넷으로 됐습니다. 실시간 화상 채팅 이런 거 하면서요. 숙제도 그냥 인터넷으로 올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아까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가 하버드보다 가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리니까. 이 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된 학생들은 뭐 베를린, 런던, 서울 이렇게 있는 애들이 어느 몇 시간 정해놓고 화상으로 토론하고 토론하는 것들을 이제 교수가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 수업을 하긴 합니다. 화상 수업 말고도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다음 카카오에 가서 애들이 모여요.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이 다음 카카오에 가서 자기들이 다음 카카오가 내주는 과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어플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너희들이 이 어플 한번 구상해봐라. 그럼 지들끼리 모여서 막 토론하면서 다음 카카오한테 그 실질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가면 또 다른 나라 걸 또 배우겠죠. 그렇게 해서 과정이 끝나면 졸업을 시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형식상으로 보면 이미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상으로. 전국에 있는 초, 중고 학생들이, 대학생 포함해서.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보여줄 때 어이없긴 해요. 우리 애들도 지금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연년생이거든요. 학교를 다니는데 방학 때 내도록 이제 한 달, 두 달 동안 TV만 보고 놀았어요. 개학 날이 됐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어요. 뭐 수학, 영어, 국어 있으면 그 수업 시간 앉아가지고 TV에서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어이없죠? 네. 실시간으로 보는 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숙제해서 수업 끝날 때까지 올려요. 1시간 수업 시간 안에. 그럼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죠. 다 못한 게 있으면 이제 수업 끝나고 또 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어이없어요.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보고 앉아 있다는 게. 첫째는 첫째 방에서, 둘째는 뭐 거실에서 이렇게 보고 앉아 있어요. 수업을 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화상 채팅하면서 얼굴 보고 컴퓨터 보고 있는 건 어이없는데 그 애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얼굴 보고 하루 종일 수업 받는 건 어이없는 거 아닌가요? 네? 달리 생각해 보면 집에서 수업 받는 건 어이없는 거고 걔들 학교 가서 선생님 얼굴 보고 수업하면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어이없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걔들이 왜 학교 가서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딴짓하면 혼나잖아요. 근데 걔는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과제 다 하고 지들끼리 채팅하거든요. 왜? 끝났으니까. 지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그 시간에 하라는 거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지금 1시간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뭘 할지 알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할지를. 선생님이 이거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앉혀놓고 하면 1시간 동안 계속 앉아 듣고 있어야 될 것을 걔들은 어떤 애는 20분에 끝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뭐 50분 내도록 해야 되겠죠. 이건 20분 하고 끝낸 애는 딴짓 할 수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그 애들 똑같은 애들로 바라보고 딴짓하면 혼나잖아요. 어떤 게 더 어이없나 라고 생각하면 학교 수업이 더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정상으로 생각해서 그러지. 근데 미네르바 스쿨은 그렇지 않다고요. 과제 내주고 네가 집에서 하고 평가만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근데 전 세계에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빠르고 그게 더 배우는 게 많으니까. 두 번째는요. 이런 질문을 유발하라리가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감시.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는 나라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길 바라는 나라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인도는 중국은 국가가 감시하는 체계를 했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나오면 몽둥이 들고 너 왜 나왔냐고 하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푸시업 시키고 혼내고 손들라 그러고 응? 나 나쁜 놈이라고 말 따라하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캘커타 대도시에서 뉴델리 수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봉쇄됐잖아요. 그럼 우리 집주인이 야 너 먹을 거 없으니까 너 나가 라고 이 하인들 같은 인도 사람 많잖아요. 쫓아낸단 말이죠. 그럼 봉쇄 기간 동안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으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짐 싸들고 농촌 마을까지 자기 고향까지 걸어가요. 버스 타고 갈 수 있는데 버스가 미어 터져요. 버스 못 타고 가니까 일주일을 걸어가서 자기 고향 마을까지 가요.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차에 치인 사람도 많고 여기서 대혼란이 벌어져 버렸어요. 봉쇄령을 내리니까. 국가가 통제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려면 더 많은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국민 각자가 스스로 뭘 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걸로. 근데 아시겠죠?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통제를 안 해도 각자 알아서 잘 하고 있고, 다 마스크 쓰고 주민들을 배려하고 있고, 잘 극복했잖아요, 지금은. 유발 하라리가 비판한 거는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중국 같은 데예요. 왜냐하면 IT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중국은 드론 띄워서 감시하잖아요. 드론 띄워가지고 길거리를 다 감시하잖아요. 국가의 영역이라는 것은 감시하고 명령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학교 교육은 어느 쪽이 가까울까요? 네, 죄송한 말이지만 이쪽이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잖아요. 앉혀놓고 야 너 왜 딴짓하지 마. 고개 들으니 마. 나가서 잠오냐 나가서 서 있어.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선생님이 직접 감시하고 말 안 들으면 나가서 서 있으라 그러고 그런 교육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미 학교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려고 해서 초등학생 같으면은 엄마가 그렇게 안 키웠으니까 하고 싶으면 내가 선생님 왜 그러는데 왜 그래요? 라고 뒤에 돌아가는 애들 많잖아요. 관리가 힘들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그 관리를 겪기 싫으니까 다 자고 있고 다른 애들 대해서 못 교육고 선생님들도. 이미 학교는 그렇게 붕괴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현재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게 현재 학교 교육 모습이거든요. 글자가 작긴 한데 다 알죠. 강의를 하고 시험을 치고 나이별로 이렇게 또래를 나눠가지고 학년별로 승급시키고 이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근대화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도제 교육 시대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국가가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농민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농사 어떻게 짓는지 직접 가르치는 거죠.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기도 하고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쳐주고 뭘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를 안 다니니까 대부분의 문화가 어른들 중심이에요. 농민들이면 농사 짓는 것밖에 없죠. 애들은 그냥 농사 짓거나 놀거나 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적 관계에서 부모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단계가 도제 교육 시대였으면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학습 시대는 도제 교육과 더 가깝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근데 그것이 평생학습 시대가 되면 과거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 농사 기술이든 뭐든 가르쳤겠지만 아니면 뭐 내가 이 대장장이면 대장장의 기술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평생학습 시대가 되면 개인과 부모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 건 뭐냐면 그 공부의 책임이 부모가 아니라 개인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애들이 앉아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출근하잖아요. 학교는 앉혀놓고 수업을 해요. 그 공부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는 일하러 가버렸는데 애들이 스스로 하는 거죠. 화상 수업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앉아서 수업 받는데 매 시간마다 10분 쉬고 수업 받는데 그 책임은 애한테 있는 거죠. 물론 잘 사는 부모는 출근 안 하면 야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숙제도 도와주기도 하겠죠. 그 부모와 애한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애한테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집은 부모한테도 같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교육 격차가 벌어지겠죠. 지금 그러고 있고요. 잘 사는 집 부모는 다 일일이 다 얘기해주고 못 사는 집 애들은 그냥 하다가 못하겠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있는 거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대 또한 개인의 선택에 남겨져 있고 하는 수업 내내 선생님들이 하면서 바로바로 평가해줘요. 수업 시간 끝나면. 잘하고 있는지부터는 체크하고. 오히려 이 교육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학교 가서 반별로 이렇게 안 했으니까 우리 집 애들은 딸이 1학년이 2학년이고 이제 아들이 3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지들끼리 공부해요. 집안에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젯밤에 우리 딸애가 영어 교과서 외웠다고 봐달래요. 오빠한테. 틀린 거 들어주라고. 그리고 공부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잠오는 점심이기도 하고 이미 들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선생님들은 뭐 역량 기반 교육이 돼야 되고 문제 해결력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이 중시되고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학교 수업을 극복하는 미래 교육으로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 교실 학교를 벗어나서 지역사회, 우리 마을, 뭐 세계로 점점 인식의 범위를 넓혀가야 된다. 인식의 범위뿐만 아니라 소통의 범위도 넓혀가야죠. 미네르바 스쿨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한국에 있지만 이탈리아 애들하고 소통하고 수업 받으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문제가 뭔지를 실질적으로 듣는 거죠. 제가 아는 대학 선배가 미국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어요. 그분이 이제 노동운동 이렇게 했던 교수라 그분은 해마다 미국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광주로 데려와요. 그래서 광주에서 5.18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해마다. 그 사회의식을 키워주려고. 그럼 제가 이제 옛날에 마을교육 공동체 할 때 우리 마을에 와서 마을교육 공동체 하는 걸 보고 갔어요. 대학원생들이. 그래서 한국 교육이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 게 살아있는 교육일 수 있죠.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뭔가 한다는데 한국의 교육제도 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접 와서 물어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인터넷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감시냐 아니면 개인의 역량이 맡길 거냐 했을 때 우리 교육의 방향은 아이들 각자의 개인의 역량을 키워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되게 하는 거가 분명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럼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시는 분들도 마을 애들이 왔을 때 뭐 해라 체험해라 너 왜 안 해 이런 게 아니죠. 되도록이면 니들 하고 싶은 게 뭐야? 우리 마을에 뭐가 궁금했어? 같이 한번 가볼까? 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마을교육 공동체 하는 게 아니고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면 마을교육 공동체는 학교보다 한 걸음 오히려 앞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주고 학교는 수업 시간에 수학을 가르쳐야 되니 가르치면 우리는 수학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어찌 보면. 학교보다 더 나은 다른 세상의 교육을 해서 학교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요. 이 코로나 이후 사태 때문에 각 나라가 민족주의적으로 고립할 거냐 아니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풀 거냐 할 때 앞서 있었던 두 질문보다는 이건 더 수월해요. 이미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 아니까.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동남아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색깔마다 변종이 생긴 겁니다. 이게 다른 코로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를 이 나라만 갖고 있으면 이 나라와 이 나라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망을 만들어서 국제 인플루엔자 데이터 공유 이니셔티브라는 걸 만들었어요. 각 나라에서 있는 코로나의 유전자 지도를 다 올리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게 얼마나 바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 연대가 없으면 어느 나라의 코로나 문제도 해결 못 한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적 연대가 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더 많은 연대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이런 미래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천에서 열심히 마을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이 이탈리아 애들과 연대해서 뭔가 문제 해결을 못하면 안 되는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이미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